먼저 스타일을 만들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크게 세 가지예요. 안녕하세요, 제킴입니다. 저는 캐릭터와 일러스트를 그리는 11년차 프리랜서 그림 작가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작가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작품을 만들어갈 때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려 해요. 저 같은 경우엔 비교적 상업적인 작가로서 활동을 해왔기에 거기에 맞추어서 스타일이 변화되어 왔는데요. 그 과정을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면서 저만의 방법과 노하우도 설명드려 볼게요. 저는 작업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사실 지금의 스타일을 완전하게 잡기까지는 정말 오랜 기간이 걸렸어요. 제가 처음 전시에 참여해 본 게 대학생 때인 2008년도인데 사실상 지금 제 일러스트 작업 스타일이 완성된 건 불과 2년 전인 2021년이에요.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스타일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아니고 10년 동안 계속해서 조금씩 작업 분야와 스타일이 바뀌어 왔다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5년 정도는 캐릭터 작업만 집중해서 그려왔고 중간중간 패턴을 그리는 것에 꽂혀서 패턴 스타일로 작업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던 5년 전부턴 본격적으로 캐릭터가 아닌 일러스트 작업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2년 전 제 첫 개인전을 계기로 지금의 일러스트 그림 스타일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후로는 그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그려가는 중이에요. 사실 처음 작가 생활을 시작할 때는 특별히 스타일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냥 손이 가는 대로 내가 그리고 싶은 대로만 그렸었어요. 그 그림이 어떻게 쓰인다거나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가갈지에 대한 고민이나 생각도 하지 않았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의 그림을 지금 보면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지금과 다른 그림체랍니다. 나중에 한번 제가 그동안 그려왔던 그림들을 보여드리면서 그림체의 변화에 대해 설명드리는 영상도 한번 찍어볼게요. 아무튼 초반엔 그렇게 그리다 보니 어느 순간 제 그림의 한계를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가장 큰 한계는 제가 그리고 싶은 대로만 그리다 보니 그 그림이 다른 목적으로 쓰이거나 상업적으로 이용되기에는 정말 어렵고 난해하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순수미술 쪽 회화 작가를 꿈꾸었다면 그 방향으로 가도 괜찮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작업으로 더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상업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프로젝트에 운 좋게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겨도 제 스스로 작업을 보았을 때 진짜 쓰일만한 그림이 없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는 뭔가 완성도 있게 다듬어진 그림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림을 그때도 나름 많이 그려오긴 했지만 모두 완성도가 없는 드로잉들만 가득했던 것이었죠. 그때 진짜 상업적으로 활동하는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완성을 하는 게 중요하구나 하는 걸 제일 첫 번째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로 저는 어떤 그림이든 최대한 완성도 있는 결과물로 그려내는 걸 목표로 하고 연습하며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확실히 조금씩 더 발전되고 좋은 기회들도 더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제 스타일을 의도적으로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그런데 사실 일부러 스타일을 만들지 않더라도 분명 그림을 그리면 따라 그리지 않는 한 자신만의 느낌이 어느 정도 투영되어 나오긴 해요. 저 같은 경우엔 처음에 다른 작품을 따라 그리면서 작업을 시작했던 게 아니어서 제 그림체와 느낌이 확실하게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좀 작품들이 난해한 편이어서 나만의 색이 강하고 스타일이 뚜렷하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좋다고만 보기는 어렵더라고요. 물론 그림을 그리는 게 단순히 자신만의 만족을 위해서 그린다면야 문제될 건 없겠지만 작가를 한다고 다짐을 하고 시작하는 사람들은 분명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의 작업을 보여주고 칭찬을 받거나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진 본연의 색과 스타일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방향일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확실히 자신의 그림체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딱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걸 깨닫고 난 후에 저는 어느 순간부터 작업을 하면서 좀 더 의도적으로 제 스타일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했었어요. 그래서 나름 다양하게 그려보기도 하고 변화해 오면서 지금의 그림체를 찾아갔던 거죠. 저 같은 경우엔
대중적으로나 상업적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내가 좋아하는 그림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림의 교집합을 찾아가는 걸 기본적인 방향성으로 잡고 스타일을 만들어 갔어요. 이 부분은 내가 어떤 분야의 작가가 되고 싶고 어떤 쪽에서 일을 하고 싶은지에 따라 조금씩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스타일을 만들기 이전에 먼저 내가 어느 정도로 상업적으로 활동을 하고 싶은지, 나의 색이 어느 정도로 드러나면 좋을지, 내 작업으로 정확히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이런 질문들을 먼저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던져보고 답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10년이나 넘게 해왔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스스로 질문하면서 찾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현재 만들어진 스타일 또한 어느 순간 좀 더 변화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스타일을 만들어 갔던 저만의 방법에 대해 설명드려 볼게요. 이 방법은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거라서 정답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림을 그릴 때 참고해 보시고 시도해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먼저 스타일을 만들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크게 3가지예요. 첫 번째는 주제, 그리고 두 번째는 재료, 세 번째는 표현 방식입니다. 하나씩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 주제는 어떤 걸 그릴까 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좋아하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찾는 거가 중요하겠죠. 이건 그림을 그리지 않는 사람이어도 분명 좀 더 좋아하는 소재나 주제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예를 들어 패션에 관심이 있어서 옷을 그리는 걸 좋아한다거나 일상의 풍경을 그리는 걸 좋아한다거나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일러스트를 좋아한다거나 여행을 좋아해서 여행 일러스트를 그리고 싶다거나 하는 것들이죠. 일단 그리고 싶은 소재나 주제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스타일이 될 수가 있어요. 다양한 주제로 어느 날은 풍경을 그렸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캐릭터를 그렸다가 어느 날은 게임 일러스트를 그렸다가 그러면 정말 이 작가의 스타일이 무엇인지 잘 알기 쉽진 않겠죠? 그런데 아직 내가 좋아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선은 그림을 최대한 많이 찾아보는 게 중요해요. 지난번에 그림 잘 그리는 방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떤 그림들이 있는지 최대한 다양하게 분야를 가리지 않고 보는 거예요. 찾아보는 방법은 인스타그램만 봐도 좋고 핀터레스트 같은 사이트를 이용해도 좋겠죠. 그렇게 많이 보고 또 보다 보면 분명 좀 더 관심이 생기고 이렇게 그려보고 싶다 하는 그림들이 발견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따로 나만의 폴더로 저장을 하거나 정리해보는 것도 좋아요. 관심 있는 분야가 딱 한 개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좋아하는 걸 모은 다음에 그 그림들의 공통점을 찾아서 분류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분명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건 재료입니다. 똑같은 형태의 그림을 그리더라도 어떤 재료나 도구를 썼는지, 디지털 작업이라도 어떤 브러쉬를 사용했는지 그런 것에 따라 스타일이 또 엄청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픽적으로 딱 떨어지는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엄청 회화적인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죠. 수작업 재료만 봐도 색연필도 있고 물감도 있고 오일 파스텔도 있고 그런 다양한 재료를 초반에는 다양하게 한번 다 사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그냥 펜으로만 그림을 그렸었어요. 그런데 제가 일러스트 작업을 조금씩 시작하던 쯤엔 색연필로 그림을 그려보면서 색연필 작업으로 스타일의 기초를 찾게 되었거든요. 쓰다 보면 어떤 재료가 나와 맞는지도 알 수 있고 어떤 재료가 더 재미있는지도 찾을 수 있어요. 펜이나 연필로만 그림을 그려도 좋고 디지털로만 그려도 괜찮아요. 요즘엔 디지털 도구도 워낙 다양한 브러쉬들이 많아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신의 스타일을 만들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다양한 재료로 그리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지금도 그려보려고 자주 시도하곤 해요. 왜냐하면 그림 스타일이라는 게 한번 만들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바뀌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재료를 사용하면서 저에게 맞는 새롭고 더 좋은 느낌을 찾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주제와 재료를 어느 정도 추렸다면 세 번째로는 좀 더 디테일한 표현 방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주제와 똑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정말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펜 일러스트라고 했을 때
풍경 그림이라도 그걸 엄청 러프하게 그릴 수도 있고 그래픽적으로 딱 떨어지게 그릴 수도 있죠. 또한 형태를 그릴 때 형태의 외곽선을 만들고 그 안을 채우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그게 아니라 덩어리로 형태를 표현할 수도 있겠죠. 사실 이건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드리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결국 진짜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표현 방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진짜 나만의 무기를 만들 수 있거든요. 똑같은 나무를 그리더라도 그려지는 형태나 색이나 구도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그림을 따라 그리거나 비슷하게 그려가더라도 중요한 포인트에서는 꼭 나만의 표현 방식을 만들어야 해요. 이건 사실 스스로 그리고 그리면서 찾아가는 거라서 사실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도 너무 막연하고 어렵다 싶은 분께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그림을 참고하고 그려나갈 때 어떤 한 작가의 그림만을 따라 그리지 말고 최대한 다양한 작가의 작품을 보면서 그 작품마다의 하나의 좋은 포인트들을 찾는 거예요. 색감이 될 수도 있고 구도가 될 수도 있고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다양한 그림에서 조금씩 내가 원하는 포인트들을 따라 그려가다 보면 그게 한데 섞여서 나만의 스타일로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말로만 설명을 드리려니 뭔가 한계점이 있긴 하지만 제가 정리해본 스타일을 찾는 방법은 여기까지예요. 저도 큰 틀에서는 이렇게 찾는 과정을 계속 거치고 그려보면서 그림이 변화해왔고 지금의 스타일까지 만들어졌어요. 설명을 드리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간단해요. 열심히 보고 그려보고 또 보고 그려보는 거죠. 그리다 보면은 자신의 스타일이 조금씩 보이고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칠게요. 다음에는 그러면 내가 그렇게 그린 그림으로 어떻게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이것 또한 제 경험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만들다 보니 작가가 되고 활동하는 것에 대해 시리즈물처럼 영상을 기획하게 되었는데요. 궁금하신 분은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 질문도 편하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